2026년 한국 투자 환경에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AC 고배당 ETF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회에 대해 아주 정밀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처럼 투자해서는 글쎄요, 쉽지 않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자산,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세금입니다. 이게 정말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자, 보세요. 이전에는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세금이 거의 절반, 최대 49.5%까지 나왔어요. 이러니 고액자산가들이 배당주에 투자하기가 꺼려졌죠. 그런데 이제는 고배당 기업 주주라면 딱 33%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장기 투자하라고 등을 떠미는 수준의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첫째, 2026년 투자 환경이 어떻게 대전환하는지. 둘째, 그래서 ACE 고배당 ETF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 셋째, 이 전략을 밀어올리는 세 가지 성장 엔진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구체적인 2026년 투자 로드맵까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6년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지금 이 거대한 변화가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26년 거시경제 전망인데요. 경제 성장률은 1.8% 내외,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훌쩍 넘고요.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저성장, 고환율 시대, 어떤 자산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보고서는 망설임 없이 딱 하나를 지목합니다. 바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즉 배당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인 AC 고배당 ETF는 이런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이 ETF가 왜 단순한 고배당주 모음 그 이상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ETF의 핵심은요, 아주 똑똑하게 설계된 3단계 종목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단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을 쫙 모읍니다. 두 번째 단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중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가장 낮은 하위 10% 기업들은 과감하게 걸러냅니다.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은 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배당금을 주고 나서 주가가 푹 꺼지는 게 아니라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력이 강한 기업들만 최종적으로 선별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냐고요? 바로 이 배당 함정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당은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주가가 계속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럼 배당 받아도 결국엔 손해죠. 에이스 고배당 ETF의 이 3단계 필터링은요,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단순히 눈앞의 배당률이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 포함한 총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삼성증권, DB손해보험, 코리안리, GS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자세히 보면 환율이 오를 때 유리한 수출 기업, 또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인 금융주, 그리고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 지주회사가 아주 전략적으로 잘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들이 그냥 배당만 잘 주는 회사일까요? 절대 아니죠. 2026년을 향한 각자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면서 이익이 쑥쑥 크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높은 배당 성향 자체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DB손해보험은 안정적인 실적에 세금 혜택까지 더해주고요. GS는 에너지 자회사 실적이 좋고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죠. 기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리한 환율에 자사주 매입까지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ETF 자체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고배당 전략 전체를 밀어올리는 더 큰 힘, 바로 세 가지 성장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정책과 정치입니다.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인데요.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배당세법까지. 이건 모든 정책적 바람이 고배당주라는 돛을 향해 불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자금의 흐름, 거대한 머니무브입니다. 지금 시장의 큰 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기술주에서 자금을 빼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안정성과 꾸준한 수익을 주는 저평가된 고배당 ETF로 막대한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바로 기업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정부와 시장이 이렇게 압박하니 기업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는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들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ETF의 순자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참 좋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분석을 2026년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1차 목표가는 15,500원입니다. 이건 상반기 중에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 발표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가격입니다. 다음 2차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선거가 끝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 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되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22,000원. 이건 우리나라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어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글로벌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될 때를 가정한 가격입니다. 꿈의 숫자 같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자, 이 로드맵을 보면서 2026년 투자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1월에는 세제 개편이라는 순풍을 타고 최대한 비중을 확보하면서 출발합니다. 4월에는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주가가 잠시 주춤할 때 추가 매수를 하고요. 6월, 지방선거 결과와 정책 변화에 따라서 포트포리오를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연말 배당 시즌을 향해 다시 한번 속도를 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배당도 챙기고 수익도 관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이 슬라이드는 더 구체적인 전술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전략을 보면 13,100원 아래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5일 이던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분배금은 무조건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요. 반대로 매도 전략도 명확합니다. 1차 목표가인 15,500원이 오면 20%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고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깨지면 그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정말 구체적이죠? 결국 이 보고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이란들 거대한 파도에 가장 앞에서 파도를 가르는 돛과 같다. 그러니까 이 ETF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한 상품을 사는 걸 넘어서 한국 시장 전체 레벨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분석에 따르면 지금 우리 앞에는 역사적인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시겠습니까?